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버스크루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몰비전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너리원이자 그리고 부캐로 또 이제 프로듀싱과 그리고 송라이팅까지 하고 있는 다블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나에게 힙합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힙합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제일 많은 아이덴티티를 알려준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에서 힙합을 맨 처음 접하시게 된 계기. 저는 일단 힙합을 먼저 접했다기보다 일단 TV에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리버스크루가 이제 ITV라는 채널에서 이제 댄스불패라는 리얼 약간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방영될 때 그거를 보고 이제 처음에 브레이킹이라는 춤을 보고 오 이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춤을 통해서 이제 그 문화에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춤을 추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힙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ITV라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어가지고 같은 세대거든요. 그때 저도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버스크루를 너무 존경했었고 그때 너무 제가 팬이었죠. 공연 때도. 그랬는데 지금 리버스크루랑 같이 동석에서 이렇게 같이 제가 컸죠. 저도 지금 저희 형들 멤버들을 보면은 아직도 연예인들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신기하고. 그분들을 보고 춤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럼 두 분은 약간 힙합을 접하고 난 후에 좀 삶의 태도라든지 내가 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뭐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저는 사실 유년기 시절 때 굉장히 속적이고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사실 왕따를 당했었어요. 너무 체격도 작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도 못 들 정도로 그냥 꾹꾹 참고 있던 성격이었는데 춤을 추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노력해서 뭐 비보잉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스터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성취감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표현하게 되고 저에 대한 생각을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태도들이. 또 힙합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취미로 뭐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가 점점 이게 직업으로까지 변화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들의 변화는 조금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먼저 접하고 춤을 굉장히 약간 정말 수련하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하나의 꿈이 생긴 게 이제 뭔가 춤으로서의 세계 최고가 되기보다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리원이라는 이름에 원이 들어가는 것도 온리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기도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내 춤이 어느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춤이 되어서 전 세계를 좀 공짜로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조금 많이 노력도 했고 또 제 춤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덧 여권이 벌써 13개가 돼버렸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계속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막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저를 알리는 게 편리해졌던 거죠. 네. 아 진짜 멋있네요. 여행 되게 자주 가요. 내일도 가야 되고 그만 가고 싶을 때도 그만 가고 싶을 정도로. 집돌이가 되어 집에 있고 싶은데 자꾸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리원 말고 다블레스님은 어떻게 음악을? 저는 이제 춤을 계속 추다가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련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아무래도 댄서들은 음악이랑 항상 같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럼 내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팀에 이제 피닉스 형이라고 이제 비보이였던 형님이 제일 먼저 DJ라든지 뭐 비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시작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추천해 줬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봐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저도 이제 타입 비트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다 뿌리다가 이제
그런 제 비트에 목소리를 얹어줄 사람을 찾는 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가 다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MVP랑 이센스랑 콜라보했잖아요. 이센스님이랑. 그래가지고 그거 썰을 한번 풀어주세요. 아 일단은 이제 MVP 활동에 대해서 이제 멤버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춤 말고도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다들 다양하니 우리가 이거를 힘을 합쳐서 한번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이드로 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팀 이제 저희 회사 A&R 팀한테 이제 들려드리고 이제 A&R 팀장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센스 들어가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이센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센스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던 직원분이랑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다두 형들을 출첵 앨범에 같이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센스랑도 이제 연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못 봤죠.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전 DM을 남기고 또 회사 쪽에서는 따로 이제 매니저분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들어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멤버들은 이제 물을 떠다 놓고 집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제발 피처링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대충 녹음한 게 벌스가 2개 나온 거예요. 한 번에 싹 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척척척 진행이 됐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이센스를 진짜로 실제로 데리고 와버렸으니 그러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 때 이제 저희 사장님도 나와주시고 막 이제 일이 조금씩 커져서 뭐 릴리즈 파티 하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난리가 났었죠 잠깐.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뭐 MVP 클라킷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피처링 이센스 했고 제가 작곡 편곡 다 했고요. 그리고 영상 너무 멋지게 나왔으니까는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너리언도 DJ 하잖아요, 계속. 아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 뭐라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비트 만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 맨 처음에 이제 비보잉이나 디제잉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주변 친구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응원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분위기였는지. 그럼 우리 쇼미 없었던 세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쇼미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처음에 춤을 추면서 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문득 이게 지금은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더 이상 학교에서 뭔가를 내가 영향받을 게 없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학교를 몰래 땡땡이를 치고 안 갔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주차장 경비 아저씨랑 친해가지고 거기 경비실 들어가서 자다가 네. 하루는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신나게 후드려 맞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학교 다니기 싫다. 그만두고 춤 이거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서 15살 때 자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퇴에 대한 조건이 그러면 17살 때까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해라. 그러면 자퇴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하겠다 하고 이제 17살에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장을 따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니기 시작했죠. 이게 들어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은 힙합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지. 이 문화를 좋아해서 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은 이거 힙합 일을 하다가 힙합이란 장르에 있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 하나씩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꽤 오래 추면서 어찌됐든 힙합이라는 문화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 본토에 갔을 때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었는데 제일 제가 춤을 추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 본토에서 그 본토 친구들 사이에서 그 대회를 우승을 했을 때가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직접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서 힙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선배님들한테도 이제 샤라웃을 받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보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거 하길 잘했다. 그리고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좀 퓨어한 도파민인 것 같아요. 뭔가 힙합을 하면서부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자기가 동경하던
사람들과의 같은 자리에 선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그 진짜 도파민이 진짜 미친 레벨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 좋아했던 DJ나 좋아했던 동경했던 인물들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비보이로서는 이제 완전 오래된 그 미국 비보이 크루 중에 락스테디 크루라는 이제 크루에 속해 있었던 이제 켄 스윕이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거의 뭐 저희 아버지랑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선배님이신데 그분 덕에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뭐 이맘때쯤에 이제 한국에서 솔로 배틀 세계 챔피언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켄 스윕 선배님이 이제 심사로 오셨었는데 그분 덕에 제가 이제 그 대회에서 2등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분이 심사를 보시거나 제가 참여를 하거나 해서 이제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만날 때마다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와 내가 이분이랑 비디오 테이프로 보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분을. 근데 이제 이분이랑 같이 앉아서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제가 문득 내가 이래도 되나 이분이랑 약간 이럴 정도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 참 재밌게 돌아간다라고 느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비보이로서 퍼포먼스를 했던 곡이 우텐클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텐클랜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동경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뉴욕에서 걸으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막 우텐클랜 앨범이랑 나스 앨범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약간 제가 저번 뉴욕 갔다 왔잖아요. 아 그죠. 와 듣는데 그죠? 들을 수밖에 없어. 거의 그러니까요. 나스 들어야 돼. 저는 제가 우텐클랜 멤버가 된 줄 알았어요. 거기서 걷다가. 자신이 뭔가 힙합 초심 아니면은 마인드에 대한 초심을 찾고 싶을 때 듣는 음악. 저는 우텐클랜 앨범, 네, 프로테키아넥이랑 뭐 그런 시미시미야 뭐 이런 노래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앨범에 있었던 모든 노래를 좀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뭔가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약간 이게 느껴져서 좋아합니다. 네. 그 힙합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따라가면 돼요. 미국을 들으면 돼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비보이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테크닉적인 것도 한국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예전에도 한국 비보이 씬에서도 미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셌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 비보이들이 좀 똑똑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당연히 비보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힙합이란 문화 자체가 미국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힙합의 뿌리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날리지나 베이직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은 거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 비보이들이 그거를 토대로 자기 걸로 승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힙하면은 그걸 쫓아간다기보다 그거를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를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CK랑 그 릴모스핏 합작 앨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해외 그 미국 레이지를 우리만의 또 레이지 색깔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나왔던 좋은 앨범이었던 네, 것 같아요. 한국 노래들을 샘플링해서 음. 케이플링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쫓아간다기보다 어떤 미국의 핫한 래퍼가 이런 비트를 썼으니까 나도 이런 거를 써야지라기보다 그거를 봤으면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거의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양념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베이스로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전에 클럽 진짜 재밌었거든요. 가면 이제 딱 이렇게 래퍼 분들이 갑자기 공연을 해요. 오늘 내가 오늘 다 낼 거니까 다 놀아 그러면 갑자기 랩하고 하다가 댄서분들이 우르르 이렇게 걸어 들어요. 그리고 원을 딱 그래요. 갑자기 배틀을 떠요 막. 전 그게 진짜 충격이었고 그거를 다시 하고 싶은데 파티 때 사실 이번 파티 때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다시 끌고 오면은 사실 그 클럽 안에서 DJ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래퍼 라이브 공연도 보고 댄서들이 배틀하는 것도 보면 이 문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코어 문화가 될 텐데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DJ들과 댄서들과의 커넥션도 너무 많았고 뭐 지금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댄서들이 클럽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보면은 DJ가 쟤네 내가 아는 댄서들인데 그러면은 댄서들이 추기 좋은 음악을 자연스럽게 틀면 댄서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턴업이 돼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럼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춤을 추는 사람도 뭔가 이제 내추럴하지 않은 형태에서 춤을 추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거리껴 하지 않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고 저를 어필하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야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뭐 굳이 그런 데를 가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가서 내가 내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바쁜 와중에 그런 소셜 활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생각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점점 독립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힙합 문화에 대해서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씩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다라기보다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접한 방식이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접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관심을 있게 더 들어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들도 많고 더 재밌는 것들도 많으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힙합 컬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뭐랄까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시면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컬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고 또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 문화적, 역사적인 부분들 알면 진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련님? 사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너무 꼰대적인 힙합 마인드를 펼칠까봐 좀 말을 아끼자라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힙합이란 문화의 시작점에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듣는 랩 음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 뭔가 조금 그 후에 일어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런 재미난 일들을 더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척은 다 들통이 나요. 맞아, 어쨌든 맞아, 나중에 맞아. 어쨌든 다 바닥에 맞아, 드러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정말로 힙합이라는 문화를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면은 조금 더 배워본다, 조금 더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DJ 그 클럽에서 DJ를 진짜 즐기려면은 DJ를 배워야 된대요. 어울리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DJ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문화가 되게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디제잉은 약간 최고의 취미 생활이에요. 이게 직업으로 굳이 안 하더라도 진짜 내 삶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여서 꼭 다 네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만 이어서 플레이를 할 줄만 알아도 서로 다 각자의 그 바이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 번씩은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배워보셨으면. 그러면 자신만의 뭐 DJ 그 틀 때 뭔가 뭐 특이점이 있어요? 저도 DJ를 하게 되면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맨정신에 음악을 잘 안 트는 것 같아요. 좀 흥이 돋아야 저도 신나고 사람들도 신난다고 생각을 해서 술을 좀 마시면서 하는 편이에요. DJ를 할 때. 근데 조금 단점은 이제 가끔씩 만취를 해가지고 뭘 틀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못하다가 끝나고 이제 그냥 오우 쉣 이러고 집에 갈 때가 많긴 한데 근데 뭐 그것도 파티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취하면은 안 가고 입구에 있어요. 다음에 가고 저 엊그저께도 저희 팟캐스트 이제 섭외하면서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술 한번 사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트 한번 나올 수 있어 얘기하다가 긁었죠. 이제 힙합에 대해서 뭐라 생각해? 이제 하다가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두 분이서 오늘 처음 봤는데 좀 봤었을 때 뭔가 이 사람 좀 유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시작할 때 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시는 게 네, 저랑 비슷할 정도의 그런 그거인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게 뭔지 사람 잘 봐요.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신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맞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이 매칭을 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즘에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니까는 파티 플라이어에도 이름이 항상 있으시고 또 막 댄서들이랑도 많이 컨택이 있으셔가지고 네. 릴스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뵀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덕분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게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조금 킵업을 하려면은 트렌드도 계속 따라야 될 것 같고 약간 조금 젊은 감각이나 동심 같은 거를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시는 거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오히려 다른 매체를 잘 안 봐요. 네. 왜냐면 그거에 제가 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애초에 그런 트렌디한 그런 어떤 것도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거를 그냥 제 거대로 하는 게 그냥 유지를 잘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친구의 춤도 영상을 잘 보지도 않고 네. 그냥 뭐 비트를 만들 때도 다른 친구가 비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런 것도 일절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해요. 그 북한 사람들이 더 음악을 잘할 수도 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다른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똑같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더 뮤직비디오 잘 찍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 나올 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DJ 예를 들어 DJ를 처음 했을 때 미숙할 순 있어요. 근데 선곡이라든지 뭔가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다채롭고 더 뭔가 다이나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들어보면은. 근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간결하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지만 너무 평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비트 만들고 나서 최근에 정말 옛날에 만들었던 비트를 꺼집어내서 들어봤는데 사운드가 보고 정말 엉망인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댄서도 그렇잖아요. 릴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댄서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제 거 찍고 올려도 제가 안 봐요. 어차피 너무 많은 것들이 인스턴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 뭔가 하나의 오락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릴스는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도구.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그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하면 너무 좋죠. 당연히 바이럴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방법인 거고. 힙합은 왜 공연장이 없을까요? 근데 힙합 플레이어 예전에 그 있었어요. 홍대 그 어디지? 그 홍대에서 작은 클럽에서 항상 하던 주기적으로 하던 공연이 히플쇼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히플쇼 막 이런 거. 저 그거 진짜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공간이 없어진 게 아쉽죠. 사실 그렇죠. 그런 공연은 네네. 약간 아직도 있지만 오픈 마이크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DJ들도 왔을 장비 딱 내려놓고 갑자기 자기가 DJ 틀고 싶은 타입 딱 틀고 기다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잼 같은 형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지타산이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화 전체적으로 이게 좀 활성화가 더 되려면 지금 나눠져 있는 요소들이 한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작은 이 나라의 작은 이 시장에서 이 사람 우리끼리 뭉쳐서 이거를 자꾸 같이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막 랩은 랩, 뭐 DJ는 DJ, 댄서는 댄스 자꾸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자꾸 나눠지는 느낌이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저도 항상 하긴 하죠.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무브먼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당시에 하셨던 형님들은 뭐 무조건 하나였어요. 다 같은 무대에 올려놓으면은 뭐 댄서 당연히 있어야지, 뭐 DJ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피티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한 무대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라인업에 다 나뉘고 모든 게 뭐 그래피티는 무조건 아웃도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한 무대 또 한 공간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범 대표님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연할 때 댄서들과 비보이를 다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이 문화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맞아요, 진짜 맞아요. 느껴요. 항상 옛날 힙풀 공연 갔을 때도 그냥 거의 그냥 이제 공연만 하는데 재범 대표님은 어쨌든 댄서분들을 비보이랑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애들 올려주고 막 그런 게 문화처럼 해주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본인도 이제 비보이였고 지금도 비보이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해서 연습실에서 항상 비보이를 하는 사장님이다 보니까
자기 셋 리스트를 해야 되는 게 한 50분이면 예전에는 막 10분 15분 MVP한테 줬어요. 공연해라.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긴 하죠. 댄서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쇼미더머니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나 뭐 그 스트리트맨 파이터나 쇼다운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힙합이라는 문화를 엄청 대중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방송이다 보니 또 자극적인 뭐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뭐 어떤 경쟁적인 요소만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 이제 힙합이 너무 대중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좋은 점이나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좋았던 점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관심도도 생기고 또 궁금해해 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 잠깐 동안은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뭐 저희가 수익적으로도 많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원래 그때보다는 조금 한결 나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극에만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쇼다운이라든지 스맨파, 수우파가 끝나고 이제 댄서들끼리의 그런 댄스 이벤트에 팬분들이 와주셔서 즐기고 뭐 환호해주시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어떤 그런 깊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소리 지르고 혹은 뭐 그냥 기술적으로 화려해 보이니까 소리 지르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것까지는 또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이제 막 그런 문화를 접하신 분들일 텐데 조금 더 알고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또 제가 너무 오만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항상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아쉬운 점도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비보잉 스케이트보드가 어쨌든 올림픽 주류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는 뭐 정말 스케이트보드 씬에서도 한창 시끌벅적했었던 이슈기도 하고 비보이 쪽에서도 엄청 시끌벅적했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비보이들한테는 좋은 어떤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배고프게 지냈고 다들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자기가 해온 만큼의 그런 대가를 충분히 못 받고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말고 다른 더 훌륭한 비보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응원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뭐라 그러지? 발을 담그진 않았어요. 제가 비보이로서 걸어온 길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가꾸어서 댄서들 모두가 잘 고루고루 멋진 수익을 만들어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올림픽이라는 게 되고 나서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받고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전 세계가 집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오퍼를 받기도 했었지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스케이트보드도 마찬가지고 비보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힙합이냐 뭐 스포츠냐 아니냐 이거를 논하는 거는 그들의 마인드셋의 차이점이지 어쨌든 좋은 점은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팬층이 유입이 되면은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을 가져줄 때 이건 힙합이야, 이건 예술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올바른 걸 잘 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굳이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비보이는 예술인데 왜 올림픽 스포츠화 시켜?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서 더 멋진 거를 더 많이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류로 올라가고 비주류고 이거를 떠나서 그 밸런스가 항상 그러면은 힙합이나 그 스트리트 컬처가 이제는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서
살아있는 문화로 남기에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꼰대 마인드? 그러니까 장난이고.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움직여 주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뭔가 일단 예전 정말 오래전 힙합의 그런 슬랭이라고 해야 돼? 그런 뭐라 그러죠? 슬로건. 네, Peace, Love, Unity, Having Fun이라는 슬로건이 저는 그게 제일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힙합을 위해서. 평화로워야 되고 모두가 사랑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힙합은 알아서 잘 살아있는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요즘에 사실 힙합이란 문화 자체가 너무 엔터테인먼트화 돼 있고 약간의 오락성이 짙은 문화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이런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곳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